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네결사 게스트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역 창업과 기업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박일서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의 창업과 또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기관입니까? 네, 먼저 창조경제혁신센터 하면 네. 창조와 혁신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같이 들어가 네네.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좀 길면 약칭해서 그냥 혁신센터라고 네네. 이렇게 불러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광주혁신센터는 과거 미창부 시절에 네네. 2015년도에 민간재단으로서 출범했는데요. 현재는 중소기업부의 소관이 바뀌었습니다. 현 정부에서 혁신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우리는 중소기업부하고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서 우수한 창업자를 발굴 육성해서 성장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자동차 부품과 같은 특화 산업 분야의 기업을 중심으로 육성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유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우리 혁신센터를 비롯해서 네네. 전국의 모든 혁신센터들은 전담 대기업이라고 하는 파트너 기업과 같이 협력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혁신센터의 파트너 기업은 자동차입니다. 네네. 이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 분야, 네. 더 넓게는 이동수단, 즉 모빌리티 분야를 네. 초기부터 우리가 특화 분야로 설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정부와 광주시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친환경 모빌리티, 네. 수소 분야, 그리고 AI 분야까지 더 확충해서 특화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혁신센터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혁신센터는 생활에서 미래 산업까지 네. 창업 문화를 활성화시켜 가지고요. 네네. 광주의 풍요로운 미래를 가꾼다는 그러한 미션을 우리의 임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를 위해 가지고 공공 엑셀러레이터하고 네네. 지역 창업 허브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네.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공공 엑셀러레이터라는 말은 좀 생소하게 들리거든요. 예. 네,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예, 일반인들한테는 좀 네. 생소한 용어인데요. 엑셀러레이터란 창업 기획자라고도 불립니다. 네네. 그래서 창업 일정한 공간, 네네. 시설, 그리고 자원, 자금들을 가지고 창업자들을 위해서 보육하고 투자하는 기능을 중심적으로 하는 전문적인 기업 내지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전국에는 270여 개의 엑셀러레이터가 중소기업부를 통해서 등록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광주에는 5개 엑셀러레이터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우리 혁신센터는 유일한 공공 분야의 엑셀러레이터입니다. 민간 분야는 창업에 대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익성을 중심으로 좀 활동을 한다면 우리 혁신센터는 창업을 통한 지역 경제, 국민 경제를 부흥시키는 그러한 어떤 공공적인 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 자동차에 엑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네. 엑셀을 보면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듯이 예. 좀 이런 기업들이 좀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예, 바로 그 엑셀이 네네. 엑셀러레이터의 그 원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든든한 이런 지지 기반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혁신센터 입장에서는 그 창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네. 창업 관련해서는 우리 혁신센터만이 아니라 광주에 대학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연구기관, 또 지원기관들, 네. 그리고 메이커스페이스, 뭐 통틀어서는 한 40여 개의 창업과 관련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들은 자기의 고유의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 창업에는 일정 부분의 자기들의 자원을 활용을 하고 있는 네. 그런 거지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 혁신센터의 경우에는 모든 자원과 역량이 창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혁신센터는 사실은 많은 재원들을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재원들을 배분하는 기능보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창업자들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네.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은 아까 말했던 그러한 혁신 창업 기관들과 같이 그러한 자원들을 연결해서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창업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지역 창업의 허브라고 하면 바로 창업의 중심, 구심점 역할인데요. 그렇죠. 네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의 부족한 자원들이지만 그걸 다 뭉쳐가지고 연결의 힘을 통해서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러니까 기존 창업과 관련된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이런 기능들을 좀 복합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정확히 네. 파악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 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혁신센터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계실 텐데 주요 사업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제 분야별로 나누자면 크게 세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인데요. 각종 포럼이나 아카데미 등을 통해서 예비 창업자들을 창업으로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끄는 네.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창업자들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그런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유망한 기업들을 선별해서 투자 지원을 하는 네네. 각종의 투자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서울에서 강주형 지역혁신 모델 지원 사업 데모데이를 마련했다고 들었는데요. 강주역 지역혁신 모델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예, 이 사업은 우리 센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광주시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네. 예,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도 있을 거고요. 시민들의 삶이 굉장히 더 풍요로워지는 네. 그러한 성격의 사업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일들을 주로 하는 스타트업들을 소셜 벤처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이 지역혁신 모델 지원 사업은 소셜 벤처들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네. 지난 5월에 서울의 D캠프에서 진행했던 데모데이에서는 5개 팀을 선발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본천산단에 있는 맥주 네네. 공장에서 부산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그 부산물들을 업사이클링 기술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바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러한 회사가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요즘 배달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륜차가 활용이 되는데 이륜차의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네. 그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자라는 팀도 네. 선정이 됐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의 행복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일인데요.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는 이라고 하는 팀도 네.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팀들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광주시의 행정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혁신센터는 광주시와 함께 이 팀들을 한 3년간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광주시의 도움이 컸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스타트업은 좀 자체적으로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좀 보유하는 것이 좀 필수적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뭐 보통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일반 생활 창업을 보통 뜻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생활형, 생계형 창업
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스타트업에 쓰이는 용어들은 주로 기술이라든가 아이디어가 좀 바탕이 된 네. 그런 기업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야에 대한 사업을 위해 또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우리 혁신센터가 하는 모든 사업들이 사실은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긴 한데요. 네. 특히 이제 초기에 이런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는 중소기업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 네.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광주시가 지원을 해서 하는 우수 창업 집중 지원 사업이라는 이런 사업들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벤처 기업들이 좀 주목할 만한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 혁신센터가 설립 이후에 네. 자동차와 함께 같이 진행했던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는 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네. 많은 기업들이 발굴 육성되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과가 많은 네네. 기업들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투자 유치 프로그램, 우리 기존의 보육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유치 프로그램, 네네. 그리고 뻔뻔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네. 이런 것들이 벤처 기업들이 특히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벤처 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좀 자리를 잡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 스타트업들은 초기 창업할 때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리 힘들어도 보통 1, 2년은 버텨내는 게 네.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서 뭔가 좀 지원이 또 필요해 보이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 사이에 가면 그 이른바 죽음의 계곡이라는 그런 네. 시기가 옵니다. 그 기간을 견뎌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기간을 견뎌내는 데는 정부의 후속적인 지원도 중요하고요. 네. 그것만이 아니라 그 기업 자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필요합니다. 네. 기술이라든가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한다든가 판로 지원, 네. 또 지식 재산권의 확보, 투자 이런 부분들이 각 기업마다 각각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혁신센터는 각 기업에 맞는 그런 네. 프로그램들을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지원들도 좀 중요해 보이지만 뭐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들이 스스로 좀 자립하는 이 부분도 중요해 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립을 위해서는 사실은 그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창업과 관련해서 기술이 있는 분들이 창업을 하려고 네. 많이 노력들을 하는데요. 특히 엔지니어링을 백그라운드로 하는 네.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만 있다고 하면 시장에서 먹히지 않겠는가? 네. 라는 생각들로 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네네.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술은 그런 서비스와 상품을 달성하기 위한 제공하기 위해서 한 네네.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것들이죠. 예, 네, 그것을 잘 활용한 마케팅이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요즘은 기술의 발전으로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AI가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업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예타 면제 사업을 네. 할 때 다른 지자체들은 SOC 사업들로 치중을 했는데 네. 광주시가 AI 사업을 육성하자고 나왔습니다. 네네. 예,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 혁신센터도 그에 발맞춰서 작년부터 AI 분야를 특화 분야로 설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광주과학위원과 또 한국인공지능협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AI 엑스포를 개최해서 AI 스타트업들을 발굴 육성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더욱더 확대해 가지고요.
우리 광주 혁신센터가 PM 센터가 되고 네. 다른 세 개 혁신센터가 들어와서 4개 혁신센터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는 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내년에는 농성동에 네네. 과거에 중기청사가 지금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네. 내년에 AI 스타트업 캠프로서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광주 중기청과 함께 이걸 정말로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뭐 취업난이라든가 뭐 경제난으로 인해서 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관심은 있지만 좀 쉽사리 도전을 하지 못하거나 창업을 했더라도 성공하는 케이스가 좀 적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정확히 보셨는데요. 네. 사실은 당군 이래 정부 정책으로서 창업과 관련된 지원을 이만큼 하는 사례가 네.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국민들은 또는 젊은이들이 창업에 그렇게 많이 네.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외국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굉장히 여기 취약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네. 미국의 경우 보면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은 사실은 창업 쪽으로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그 학생 창업률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중국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네. 우리가 굉장히 창업에 관심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는 무엇보다도 초등학교 때부터 경제 교육이라든가 네네. 기업가 정신 교육을 통해서 창업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은 창업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지를 못한 것도 큰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런 경험들이 축적이 된다면 더욱더 창업에 많이 나서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좀 창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느꼈는데 예.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저조한 이런 부분이군요. 네. 네. 그렇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점점 더 네. 창업의 붐이 네.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광주의 창업과 관련된 보육 공간들이 점점 네. 부족해지고 있는 현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창업을 고민하거나 준비하는 분들에게 좀 이런 정보들을 원활하게 좀 제공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이제 그 정보들은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각 대학에서 네네. 창업 동아리도 있고 창업 지원 센터들이 다 네네.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혁신센터의 경우는 각 대학들과 거의 모든 대학들과 네네.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력 사업들은 주로 그 포럼을 통해서 네네. 현재 창업의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선배 창업자들과 만나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창업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혁신센터에서 그런 찾아오시면 네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이런 사례들도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우리 센터의 2015년 네.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성과를 수치로 좀 말씀드리자면 네.
한 5년여 동안 한 300개의 스타트업들을 발굴 육성을 하였고요. 네네. 이 스타트업들이 약 1,200명의 고용 증진 효과, 네네. 그리고 누적적으로 한 2,50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기업들이 700여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 실적을 거뒀습니다. 네. 700억 원이라면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광주 지역의 연간 투자 유치, 벤처 투자 유치 금액이 350억 정도에 달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그 열악한 네. 투자 생태계에서도 우리 혁신센터를 통한 투자 유치를 많이 받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아까 저 창업 허브 구심점 네네. 역할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우리 혁신센터만이 아니고 다른 혁신 창업 기관들과 공동으로 해서 네. 하는 투자 유치 플랫폼을 저희가 운영을 해서 그 우수한 기업들을 그쪽에 계속해서 선을 보이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해서 서울에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 캐피탈들이 직접 여기 와서 보고 광주 지역에도 훌륭한 스타트업들이 있구나. 네. 이걸 인식해서 많이 투자를 하게 되었던 거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우리 혁신센터는 금년부터는 지역의 광주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또는 학계 네. 그리고 경제인 나아가서 우리 혁신센터의 선배 창업가들 네.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만든 투자 펀드를 직접 운영해서 투자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앞으로는 이걸 더욱더 활성화시켜 가지고요. 팁스 운용사를 우리가 선정돼 가지고 투자 기능을 더욱더 활발하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혁신센터가 가지고 있는 뭐 계획이라든가 목표가 있다면 뭐 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저희 센터가 보유관 기업 중에 굉장히 잘 성장하는 기업을 사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시대에는 라이다 센서라고 하는 부품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네네. 이 아이템을 가지고 GST의 박사과정이 있는 학생이 우리 센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 상담을 했었는데 센터를 통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은 대략 한 4년 차 정도 되는데요. 이 기업은 글로벌 리서치 펌에서 라이다 분야의 탑5 안에 드는 스타트업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아직 매출이 제대로 안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석박사급을 중심으로 해서 네네. 한 4, 50명의 직원들이 충원이 돼 있고요. 수백억의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유니콘으로 성장할 충분한 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인데요. 이러한 사례에 보듯이 열심히 준비하면 네. 그러한 사례들을 나도 만들 수 있다. 네네. 이런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실패를 좀 두려워하기보다는 도전해 보는 것, 이 부분이 또 중요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작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고요. 네네. 사업이라는 게 거창한 데서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생활 속에 있는 내가 불편한 거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라는 데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이게 점점 그걸 구체화시켜 나가는 가운데서 창업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디어부터 시작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그리고 과감히 네. 도전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